의 김다영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FOMC의 세 번째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오감만족 마켓에서는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요. 고영 다시 도약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고영 다시 도약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일단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고영은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업황하고 관계가 되긴 하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도체 쪽에 업황 자체가 좀 처진다 하더라도요. 네. 검사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처지고 타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호황일 때는 같이 이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장점이 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앞에 글로벌자가 꼭 붙어야 돼요. 글로벌자. 가 붙어야 되는데 국내에만 안주하고 몇 개 해외 국가하고 거래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네. 해외 쪽에서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상당히 그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의 회사다. 일단 그걸 생각하시면서 네. 이 고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네. 개요 및 현황,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위에 보면 SPI, AOI 장비 생산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만 보면은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 네. 뭐 우리가 이과 쪽도 특히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과 쪽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SPI 장비라는 것하고 이제 AOI 장비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SPI 장비 쪽은 납도포 검사 장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AOI 장비는 네. 실장 부품 검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OI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PCB 그 인쇄회로 기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쇄회로 기판에 그 전자 부품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분해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해보면 그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붙으면 불량률이 상당히 세고 특히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정밀을 요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영에서는 그 AOI 장비를 통해서 장착 상태라든가 납땜 상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밀 기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아까 그 SPI 장비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높네요. 그 정도면 네. 이제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기술력은 뭐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한 80% 이상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 개요 및 현황 거기 가서 보시면 네. 나와 있죠. 글로벌 3D, SPI 그리고 2D도 아니고 3D입니다. 입체적으로 그 검사 장비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시장 점유율이 한 53%. 그렇죠? AOI 같은 경우도 23%. 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아요. 국내가 아니라. 네.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MOI 쪽이라든가 특히 그 의료 부문의 성장,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이 새로운 그 신규 사업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자, 사업 성장 모델 한번 보시죠. 그림 사업 성장 모델 보니까 이게 크게 이제 메디칼 쪽이 있고요. 네. 그죠?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있고 네. 머시닝 쪽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기계 쪽, 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쪽에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세미컨덕터 있죠. 네. 이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메디칼 쪽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곧 일어날 겁니다. 머시닝 쪽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전자부품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은요, 트로피가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오. 보세요. 세계시장 점유율 SPI 같은 경우 11년 연속 1위. 너무 대단해요. 그렇죠? SPI 시장 점유율 1위 47%. 이건 이제 쪽 50%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리고 AOI하고 SPI하고 합쳐서 한 28%. 네네. 예. 그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고객사를 몇 개 갖고 있는 겁니까? 1,9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1,900개 네. 이상입니다. 네.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 안정적이겠어요. 그쵸. 이런 매출처 확보를 하고 있으면. 이번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 쪽에서 뭐 수입하거나 그런 업체들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수출도 이렇게 다변화가 돼 있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프리미엄사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세계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 고영 기업 개요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뭐 이 기업의 약점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점이 또 약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약점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권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건 때문에 최근 1, 2년간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출이 이 기업이 이제 80% 이상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라든가 또는 그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전자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쪽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자동차에도 이제 전장 부품 쪽에도 이 검사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데미지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미지를 줬지만 큰 폭으로 뭐 내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초기 국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 전망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 전망이 정체돼 있다. 아무래도 떨어졌다 다시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정체된 부분인데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그 위쪽이 그 분기 매출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2019년 3월, 6월, 9월 그리고 2009년 12월 실적도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대개 2016, 17, 18에 비교해서 금년도의 그 예상 매출액 이런 것도 보면 비슷하지 크게 성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예, 모습이 영업이익도 보이네요. 40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이게 발표된 수치입니다. 네네. 그 위에 P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거의 확정치입니다. 이번에 네네. 발표가 돼서 감사를 받으면 이게 이제 정확한 실적이 되는데 감사 받기 전이죠. 네. 기업이 발표한 실적 보면 그 영업이익도 108억.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 있죠. 그 2019년 3월 1분기에 67억이었잖아요, 영업이익이. 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최저고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네, 벌써. 올라오고 있네요. 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쭉쭉 뻗어나간지는 앞으로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정체돼 있다. 자, 이 점이 이제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가 약간 증가한 거 아니냐, 이런 공매도 쪽에 그 마이너스 요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공매도 화면, 종목별 공매도 추이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나왔네요. 네, 나왔죠. 네. 이게 보면은 그 위쪽에 그 10월 29일 그리고 그 전에 며칠 보면 네. 공매도 비중이 뭐 20%, 14% 꽤 높은 것 같죠. 그렇네요. 그죠? 자,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높다고 다 높은 게 아니고요. 거래가 좀 그날 거래가 작으면 공매도가 조금만 있어도 비중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매도 비중이 아니야. 공매도 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밑에 막대가 바로 공매도 량입니다. 네. 공매도 량은 예전에 그 언젠가요? 지난 9월 뭐 이런 때보다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공매도 비중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공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네네. 근데 주가는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대차 거래 보면 빨간 대차가 빨간 선이 좀 내려왔죠. 네, 좀 대차. 내려와 있네요. 대차를 받아서 공매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차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네. 네, 그죠?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것이 지금 현재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긴 하지만 그다지 결정 요소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고용이 과거에 비교해서. 근데 네네. 이게 지금 이 수익이 잘 나는 회사를 어떤 자산 가치만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수익 가치로 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게 고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그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그 퍼 측면으로는 최고가 한 46이죠. 네. 그리고 최저가 한 18 정도 됩니다. 음. 네. 지금 현재는 그 중간 정도 수준은 돼요. 예, 그렇게 크게 높질 않습니다. 지금 한 퍼가 한 32배. 네, 그렇죠. 그 PBR이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예, 5배 정도 됩니다. 이 평균 퍼가 고용이 되게 한 30배예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 정도 수준에 있는 거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무리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PB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9 정도면 지금 최고 최저의 중간치는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그 주가 관련 퍼나 PBR로 볼 때는 저평가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지금 크게 고평가된 건 절대 아니고, 네. 실적이 늘어나면 퍼 수치는 당연히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하튼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 이제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부정적 약점들까지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고용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매출처 기억나십니까? 글로벌. 네. 1900 플러스 그렇게 그렇죠. 표시되죠. 1900개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플러스라는 의미를 저도 잘 이해 못했는데 이상이군요. 네. 앵커님이 잘 캐치를 하셨는데 네. 그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수많은 매출처. 그렇죠? 게다가 그 매출 그 분야도 한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검사 장비지만은 뭐 자동차, 뭐 휴대폰,
그리고 뭐 의료용 로봇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의 매출처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고영입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역별 매출 비중 이거 한번 보세요.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죠. 국내에 한국이 11%, 미국, 중국, 네. 유럽, 아시아 뭐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만 없네. 아프리카는 지금 뭐 일단 아직 네. 저개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비슷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유럽, 아시아, 한국, 이 정도로 일본. 네.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산업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산업별 네. 매출 비중도 자동차 쪽, 어. 그죠? 그리고 핸드폰 쪽, 모바일, 네. 그 컴퓨터, 군수 산업, EMS 쪽. 분야도 다양하네요. 네, 또. 분야도 다양하기 네. 때문에 요즘은 자동차 쪽이 조금 약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네. 이쪽이 조금씩 회복되고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비중이 높으니까 이쪽이 좀 잘 되면 네. 당연히 실적도 올라오는 거다라는 그쵸.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만큼 매출처도 다양화돼 있고 분야도 매출 제품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 강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신규 사업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규 사업. 네, 아까 그 초반에 MOI 장비하고 의료 로봇 거를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의료 로봇 말씀하셨죠. 사실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에서 무슨 의료 로봇이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용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성장성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MOI 장비는 기계 가공 검사 장비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3D예요. 3차원. 네. 그러니까 이쪽에 그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쪽 장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디 제가 그 신한증권인가요?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신규 사업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이제 전망한 게 있었어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파란 선이 네. 신규 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 예, 그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지금 그렇네요. 2019년도 기점으로 보세요.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자, 요 그림만 봐도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까 그 의료 로봇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인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머리. 그렇죠. 네. 머리니까 이제 뇌 수술용 로봇 하면은 굉장히 그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림 한번 보세요. 그냥 뭐 구경만 하세요. 네, 우리가 뭐 작동할 수도 없고 요런 거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밀을 요하는 수술 예, 부위를. 예. 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하고 장기 성장 동력이 이제 의료용 로봇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모아야 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작년 뭐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적도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으면 금년이나 내년에 실적이 조금만 좋아도 기저 효과라는 게 발생해요. 그렇죠.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증가해도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그 겉으로 보는 그런 반사이익 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 아까 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있죠? 네. 그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네, 나왔습니다. 네, 다시 왔어요. 이 보니까 지금 밑에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보세요.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실적 전망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보면은 결국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네모칸을 쳐주셨네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까 2009년도에서 10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랬다가 큰 폭으로 주가가 그 다음 해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다음에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양태가 미중 무역 전쟁 끝나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고용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좀 추천을 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굉장히 그 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바닥을 통과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건 아까 확인했으니까 네. 다시 확인 안 드리겠고. 네네. 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저 효과하고 2020년 내년엔 성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 잡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할 때 비교적 그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거 보면 글로벌 경쟁사하고 대비할 때 퍼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네. 뭐 걸세테크 뭐 이런 쪽과 비교해서 퍼 같은 경우 30배, 걸세테크는 한 566배 아닙니까? 네네.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그 ROE 쪽을 한번 볼까요?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100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21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ROE가 21.86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예. 그 정도로 수익이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세테크라든가 다른 쪽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예. 뭐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 아니고 FN 가이드 자료입니다. 네네. 예. 자, 이럴 정도로 글로벌로 볼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그 기업이 괜찮긴 하고 수익도 나는데 그 연구개발비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이 해야죠. 경상 연구개발비를요, 한 13, 4억 정도, 13, 4%죠, 퍼센트. 네네. 퍼센트. 네, 퍼센트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발전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들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는 우리가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증권사 보고서. 그림이 나왔네요. 네, 쭉 나오죠. 되게 얘네들이 그 목표가는 좀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요, 목표가를 천천히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11만 5천 원이 최고지만 네. 이 목표가는 주가 올라오면 더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쵸. 이런 목표가를 보진 마시고요. 네. 방향성만 좀 잘 보시고 실적 점검만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그쵸. 증권사 보고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 매집 주체가 확실합니다. 네네. 빨간 선 외인들이 확실하게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기관은 주도 세력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확실한 매집 주체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강점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뭐 고영의 긍정적인 면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양면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 알려주시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그 단기 매매를 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예,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한번 시세 나면 크게 나지만 좀 기간을 좀 길게 두고 하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뭐 증권사 목표가가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증권사가 11만 5천 원까지 전망을 했지만 사실 이 가격대는요, 고점이라서 돌파 못할 건 아니고 시세가 나고 실적이 좀 확실하게 되면은 큰 시세를 더 낼 수도 있어요. 그 고점이 돌파가 안 될 곳은 아니에요. 네네. 자, 지금 주봉으로 보는데요. 과거에 이제 요런 고비가 있었잖아요. 요런 고비가 있었지만 그쵸. 2019년도에 그걸 이제
타파하고 위쪽으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봉상으로 쌍바닥을 만들었 겁니다. 네네. 바닥이 견고해진 거죠. 견고해져서 물량 소화를 했다면 이런 고점은 돌파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예전보다 나아지면은 그 돌파가 됩니다. 네. 아까 2009년 10년도에 그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월봉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자 보세요. 월봉. 네. 지금 2000 요때 이제 위기였죠. 하지만 여기서 해결이 되면서 결국 이만큼 오른 겁니다. 그렇죠. 한 10배 이상이 올린 네, 거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목표는 네. 좀 크게 보자. 11만 원 선 정도, 11만 5천 원 선까지를 1차 목표로 보고 네. 2차 목표 정도는 이제 좀 절반 정도는 이제 긴 시각을 갖고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가 좋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100원 싸게 사고 뭐 200원 싸게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대는 되게 뭐 지금 한 9만 원에서 한 9만 한 2천 원 뭐 이런 범주, 이 정도는 한번 매수가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고영은 매수 가격은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정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선으로 잡고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고영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요. 이러한 점들이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도 저희 오감만족 마켓과 함께 꾸준하게 증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